집합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전체 집합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0 이하의 자연수인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기하분수라 함은 n이라는 애는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게. 자, 3의 배수가 아니고 부정이야. 5의 배수가 아니다. 자, 방금 전에 내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AK라고 하면 100 이하에서 K의 배수의 집합을 얘라고 하자. 그럼 얘는 이렇게 쓸게.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얘고, 그리고 5의 배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지. 그럼 전체에서 우리가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애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원소 개수 100이라고 하면 요거에서 이 식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나타내는 부분들이 이제 드모르간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지금 이 식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집합 잠깐 써볼게. 이렇게 쓸게. 어디를 표현하는 거야? 여기를 표현하는 거라. 그럼 우리는 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됐지. 자,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원소 개수로 나타내면. 그럼 3의 배수의 개수 또는 5의 배수의 개수, 동시에 모두 만족하는 거는 15의 배수의 개수를 중복했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지. 자,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몇 개? 가우스로도 나타낼 수 있어. 3의 배수에서 100 이하의 개수, 지금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33 분배법칙 쓸게. 20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8 7 6개가 되네. 그 7이면 이제 105니까. 그럼 계산하면 106에서 53을 빼면 53개가 기하분수가 되게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개수야. 자, 사과 1kg짜리가 지금 A개가 있고 3kg B개, 5kg C개. 자, 이거 다 합해서 20kg을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건데 적어도 한 개 이상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런데 얘는 개수잖아. 그럼 총 무게 개수로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하면 얘는 1kg짜리 A니까 Akg, 얘는 3Bkg, 얘는 5Ckg이지. 이게 총 20kg이 돼야 돼. 그리고 A, B, C는 자연수야. 자, 이거 주의해야 돼. 음한인 정수일 때도 있는데 얘는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개수를 가장 큰 애를 기준으로 하는 게 경우의 수를 좀 줄어드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갈게. 그 C 기준으로. 그럼 얘가 1이면 A 더하기 3B가 15. 자, 이제 계획을 세울 거가 어떤 거냐면 자연수잖아.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에서 5가 되면 안 되지. 4가 되면 되겠지. 5가 되면 얘가 0이 돼버린 거니까. 그럼 얘는 3, 2, 1 이렇게만 나타내면 나머지는 A가 지금 몇 개 이상으로 뭐 이하로 되는 건 없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4쌍이 나오겠지. 4쌍. 그래서 4가지 이렇게 표현을 할게. C가 2면 A 더하기 3B는 10이지. 그럼 여기는 3, 2, 1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그럼 얘는 3가지. 얘가 3이면 A 더하기, 얘가 이제 마지막 요 경우밖에 없겠다. 그래서 얘는 다 합해서 몇 가지? 8가지가 나게 됩니다. 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라고 돼 있어. 그럼 나오는 수를 A, B 이렇게 나타내면 이 1차 함수하고 원점에서부터 이제 반지름이 루트 5짜리, 조심해야 돼. 5라는 부분보다 루트 5에 지금 포커스를 봐야 되겠지. 그러면 그림이 뭐 기울기가 얘가 이제 부호가 같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울기가 음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만난다라는 부분들이 요 경우 이 2가지야.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런 케이스겠지.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니까 이 케이스를 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2가지를 고민해야 돼. 만날 걸로 계산할 건지, 왜냐면 모든 경우의 수가 얘가 1부터 6, 1부터 6이니까 36가지잖아. 36가지에서 만나는 경우가 적을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다이렉트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적을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럼 먼저 여사건에 대한 사건보다는 직접적으로 카운팅하는 게 나을 거니까 우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5보다는 커야 되겠지. 얘는 3a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고, 루트 5보다는 여기 거리가 이거다 이렇게 되지. 자, 이항한 다음에 제곱을 할 건데, 이 식은 18의 제곱인 거니까 20-2의 제곱 이렇게 써도 돼. 지금 편의상 이제 이렇게 나타내 보면 400 플러스 4 마이너스 80 324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쓸게. 제곱하고 이항한 거야. 자, 편의상 이제 여기다가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대략 약분하면 이렇게 됐지. 그럼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면 B만 좌변으로 놔두고 나머지 이쪽으로 보낼게.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잡을 거야. 어떤 걸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수영도 모양처럼 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제일 편할 것 같으니까. 얘가 1이야. 그럼 얘가 36이잖아. 최대가 6이. 그러면 뭐 계산 안 해도 B는 6개, 6가지 나오지. 자, 2, 여기가 36이야. 그럼 36을 빼면 25보다는 조금 더 큰 값이지. 얘는 1부터 5까지 5개가 나오고, 3이었을 때는 보다시피 얘가 음수야. 그럼 당연히 만족하는 애는 없지. 그럼 계속 없을 거고, 6까지. 그래서 얘는 11가지가 됩니다. 자, 해석을 이렇게 하자. 500보다 큰 세 자리 자연수인 거니까 501 이상, 999 이하, 7이 적어도 하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를 이 범위에서 찾으래.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모든 경우의 수가 499개지? 여기에서 7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7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7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100의 자리가 5, 6, 7은 들어가면 안 되지? 8, 9.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0의 자리, 여기가 1의 자리. 자, 먼저 100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넷 중에 하나야. 여기는 0부터 9인데 거기서 7을 일단은 제외해버리면 9개 중에 하나지? 마찬가지로 해도 9개 중에 하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500, 500은 500은 여기에 들어가진 않는데 여기 경우에서 들어갔으니까 하나를 빼야 되겠다. 얘는 81 곱하기 4니까 324. 그래서 323이 우리가 7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나타낸 거야. 그래서 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176가지가 되겠다. 자, 이 문제가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인 이유가, 우선 틀린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틀린 풀이.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 1부터 5까지 정의역, 공역. 먼저 이렇게 나타내겠지. 자, 얘가 홀수. 이렇게 쓰겠지. 같은 홀수야. 일부러 이렇게 쓸게. 이게 홀수가 나오려면 얘는 반드시 짝수지. x가 만약에 짝수면 f 짝수는 두 개 합해서 얘는 짝수니까 얘는 홀수가 나와야 되겠지. 틀린 풀이를 이렇게 나게.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셋 중에 하나잖아. 1, 3, 5.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함수값은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당 뭐야? 2개씩 대응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2개씩 대응하면 2나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거 기준 하나당 요 놈을 또 나타내면 짝수는 둘 중에 하나, 2, 4. 얘는 셋 중에 하나지. 그래서 72가지가 아니지. 36가지. 이건 틀린 풀이야. 자, 그냥 직관으로 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원래 풀이는 이렇게 쓰는 거야. 1, 2, 3, 4, 5. 이렇게 정의역 쓰고 공역 이렇게 쓸게.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함도 있고 직관으로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자, 홀수 요거. 그럼 얘 하나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1대1 대응 그런 게 없단 말이야. 2나 4라고 하면 되겠지. 다시 말해서 F1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F3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2 또는 4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2가지. F5도 2가지. 어떤 느낌이 와? 그럼 얘는 이거 하나당 하나씩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곱의 법칙을 써서 2의 세제곱인 거야. 그래서 2의 세제곱 뭐만? 이 경우만.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렇게만 써도 되겠지.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셋 중에 하나, 얘도 셋 중에 하나. 그래서 3의 제곱 3 곱하기 3인 거니까. 그래서 얘가 36이 아닌 답이 72야. 그래서 직관으로 그냥 눈으로 봐서 틀리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돼. 자, 문제 해석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 먼저 A', B''을
한 변으로 갖는 삼각형은 안 돼.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삼각형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프라임, C 프라임을 일단은 꼭지점으로 갖는 삼각형 하나를 내가 나타내 보면,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잡았잖아. 그러면 밑면에는 더 이상 이제 생기면 안 되고, 그럼 여기서 C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서리가 지금 삼각형과 변을 공유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C는 안 되고, 지금 이건 윗면이라고 할게, 얘를. D는 가능하나 봐봐. 가능하지, 그러면. 모서리는 아닌 거니까. 그래서 D 가능하고, 그 다음에 E 한번 봐봐. E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지. A를 한번 볼까? A는 어떻게 되냐면 불가능하지. B는 가능하지, 그러면. 그럼 얘 모서리 하나당 3개가 대응이 돼. 자,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여기 한번 볼까? A 프라임, C 프라임, D 하나만 조금 보자. 자, 이렇게 잡았어.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그럼 즉 얘를 우리가 잡았다라고 해보자. 얘는 지금 옆면이 직사각형인 거니까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꼭지점을 계속 찾기에는 부담스럽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 문제에서 되게 문제를 쉽게 풀 거냐 어렵게 풀 거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밑면 있지, 밑면. 밑면은 원래 이제 기둥으로 보면 2개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내용에서 얘가 이제 바닥에 있다라고 판단해서 밑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에서 모서리 꼭지점 2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그럼 2개를 선택한다라는 거는 이 변은 제외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게. 대각선 개수인데 대각선 개수 공식을 잠깐 고등학교 관점으로 가면 5개 중에 그냥 2개를 선택하고 변의 개수 5개를 빼면 되는 거야. 뭐 또는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대각선 개수는 5 곱하기 여기다가 5-3인데 이제 중복 때문에 이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 하나당 여기 있는 부분들을 내가 하나 썼지. 그럼 대칭성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당 몇 개야? 3개씩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봐봐. 밑면 하나당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뭐 A 프라임, D 프라임 가면 또 3개가 나오고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럼 이런 대각선에서 밑면을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나왔어. 그럼 또 다른 밑면이 뭐 여기에서 이제 윗부분이겠지? A, B, C, D, E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면 대칭성이니까 다른 삼각형인 거야. 5 곱하기 3에서 15개 되지 않아? 그럼 우선 얘와 얘는 중복되는 게 없지. 그럼 30까지야.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방금 전에 내가 옆면 얘기를 하나 했잖아. 그럼 옆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미 여기 기준에서 하던 이 윗면 기준으로 하던 얘가 되면 반드시 나머지 꼭지점은 어떻게 돼? 이 밑면에 하나 또는 윗면에 하나 여기에 대응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미 여기에 카운팅 됐기 때문에 기준점은 이거 곱하기 결과적으로 2를 나타내는 15 곱하기 2에서 30까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희가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 그러니까 복잡하다 싶으면 기준을 뭘로 잡을 건지를 반드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자, X는 문제에서 1부터 20까지 가능한데 양의 약수의 개수가 8이라고 하면 첫 번째 X의 소인수가 2라고 하면 이렇게 쓸게. X는 2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낼게. 그럼 얘가 22하가 돼야 돼. 그럼 먼저 이제 여기다 넣으면 2 곱하기 n 플러스 3이지. 그럼 이것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한 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오직 하나가 결정이 되지. 그래서 X는 16. 그럼 문제 조건에 만족해. 그래서 한 개 일단 나왔고, 두 번째 X가 2의 배수가 아니면 2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런 거지. 2의 거듭 제곱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에서 요 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문제 조건에서 방금 전에 이런 내용을 썼잖아. 그러면 지금 봐봐. 2, 3제곱 곱하기 여기가 어떤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써볼게. 얘가 2 곱하기 2가 아닌 또 다른 소수 P라고 잡을게. 자,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M제곱 이렇게 나타내 볼게. 얘는 얘가 되거든. 그럼 이것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5 더하기 몇이야? M 플러스 1인 거야. 곱하기. 이게 지금 8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숫자를 대입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왜냐면 개수가 이제 값이 커지면 이런 부분에서 너희가 주의할 것도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여기서 나왔지? 그럼 얘가 2의 제곱이든지 세제곱이든지 이런 경우는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방금 전에 내가 썼다가 지웠던 얘는 적어도 2의 배수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 그럼 2의 배수가 아니면 또 다른 소수인데 이렇게 써볼게. 이 8이라는 애는 이미 3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4 곱하기 2 형태가 되겠지. 왜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공부 목적이야.
그냥 이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 내용에서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됐어. 이 수가. 그러면 얘 양의약수의 개수 몇 개야? 8개 된다고. 근데 이런 경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요 경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2의 세제곱 곱하기 단순히 여기에다가 하나를 뺀 요런 꼴이 되는 거야. P는 당연히 소수가 되는 거고. 이래야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양의약수의 개수가 8개인 건 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근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조금 너희가 봤을 때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P가 우리는 이 내용에서 20 이하의 소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2는 안 되고 2의 배수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3, 5, 7, 11, 13, 17, 19 몇 개냐면 7개. 그래서 1번, 2번 통해서 요거 하나랑 총 8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색칠하기 문제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항상 약속을 하자고. 자, 4가지 색이야. 4가지 색. 4가지 색이면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색이라고 하자고. 우리가 사실 샤프로 풀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색칠하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색 종류야. 그 다음에 회전에도 대칭성 부분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영역 표시를 할게. 자, 이게 우선이야. 그러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거든. 4가지 색을 다 쓸 거냐 3가지 색을 쓸 거냐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C가 제일 많이 인접하고 있지. 그럼 얘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먼저 색칠을 한다고 해보자. 이제 이렇게 쓰면 여기 3개 영역은 항상 다른 색을 칠해야 되지. 그래서 편의상 A, B, C라고 할게. 그럼 순서를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24가지잖아. 24가지 중에 이렇게 표시를 할게. 여기는 1번 색, 2번 색, 3번 색. 자,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야.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D 기준으로 이렇게 갈 거냐? 자, 요걸로도 한번 보여줄게.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일단 요걸로 먼저 나타내면 D라고 한번 해보자. 이제 그 다음에 D에다가 색을 색칠할 거야. 그러면 얘가 원래 색칠할 수 있는 경우가 1, 3을 제외한 2나 4지. 그러니까 이런 걸 표시하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봐봐. 단순하게 이 2가지가 아니라 얘도 제어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2라면, D가 2라면 어떻게 돼? 2가지 색만 제어하면 되지.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 1 또는 4를 색칠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4라면 2, 3, 4를 피해야 돼. 그럼 얘는 선택 여지가 없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이런 기호를 쓸게. D 색깔하고 B 색깔이 같았을 때, 또는 D 색깔하고 B가 달랐을 때. 그럼 내가 아까 전에 왜 24가지 중에 하나인 이걸 썼겠어? 이제 색깔 부분에서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면 이 경우는 선택 여지가 없지. 그럼 얘는 한 가지. 그럼 뭐 여기 2 이렇게 써볼게. 그럼 방금 전에 했던 1 또는 4인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2를 선택 못하니까 얘는 4밖에는 없지. 그럼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얘는 색칠할 수 있는 경우가 얘도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1. 그래서 이 경우는 24에서 2를 더한 48, 또는 다른 사건인 거니까 이 경우는 24. 그래서 2개를 더하면 얘는 72가지. 자, 이렇게 썼고, 이번에는 여기는 똑같잖아. 솔루션 2번째야. 뭐 사람마다 이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먼저 눈에 보일 수 있잖아. 그럼 얘가 보일 수 있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2, 3만 제외하면 돼. 그럼 얘가 선택할 수가 1 또는 4네. 그럼 1하고 봐봐. 4였을 때 선택 여지가 다르잖아. 다시 말해서 A하고 이번에는 2가 색깔의 종류가 같았을 때, 그럼 얘는 선택 여지가 없어서 1이지. 그럼 얘는 1, 3만 제외하면 돼. 그럼 얘는 2 또는 4니까 둘 중에 하나지. 이 경우는 1은 색칠 못한다면 그럼 4밖에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1 곱하기 몇이야? 1, 3, 4니까 선택 여지가 없지. 1.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때? 48 또는 여기다 그냥 쓸게 24. 그래서 항상 뭘 할 때 이렇게 3개가 인접해 있는 부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형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지 않으면 암기 위주로 가버리면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저 2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우선은 4자리 수인데 각 자리의 수가 달라. 그리고 25의 배수라 함은 끝에 2자리가, 다시 말해서 10의 자리가 25 또는 50 또는 75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얘가 0이 되는 케이스도 있나 봐봐. 원래는 있거든, 25의 배수면. 근데 각 자리의 수가 달라야 되는 거니까 얘는 같잖아. 이런 걸 주의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여기로 먼저 결정을 하면 원래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 5 빼고 얘는 0까지 빼야지. 그러면 1000의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게 7개 중에 하나야. 그러면 그 중에 뭐 여기 1을 썼다라고 해봐봐. 그럼 얘는 0을 포함한 7개 중에 하나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얘는 이미 이제 요 부분들은 똑같으니까
얘도 7 곱하기 7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 경우는 아까 전에는 0이 없으니까 여기서 0을 제외하고 있거든. 얘는 0을 이미 여기 썼으니까 얘는 8개 중에 하나야. 뭐 그 중에 1 썼으면 얘는 7개 중에 하나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그럼 얘는 다 다른 사건이니까 더하면 돼. 그러면 얘는 공통인수로 7을 묻고 얘는 15에다가 5를 더한 거니까 22.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154가지가 된다. 자, A, B, C가 우선은 서로 다르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두 직선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려면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A'X, B'Y 더하기 C'. 그럼 얘랑 얘랑 일치하는 부분이면 이것의 개수비가 같으면 되거든. 근데 이 개수비가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2나 2분의 1 뭐 이런 케이스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A, B, C가 1, 2, 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자, 얘하고 여기다가 양배에다 2배를 한 이 경우는 서로 일치하지.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여기다 3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6까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넘쳐나. 그럼 아까 전에 내가 2라는 의미가 요것의 B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일정하든지 이제 역으로 요게 역수되면 2 이런 형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선 A, B, C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6P이지. 서로 다른 거니까. 얘는 이렇게 쓸게. 6팩에다가 3팩을 나누면 3팩은 6 나누면 120이 되지. 자, 122에서 뭘 제외한다? 이런 표현을 쓸게. A, B, C 이 경우가 1, 2, 3일 때 얘하고 또는 여기 2배인 2, 4, 6으로만 선택됐을 때 이거는 일치하지. 더 없지. 그래서 이 경우 하나로 봐야 되는 건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얘를 다르게 해석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복이 되는 거 하나는 제외해야 되지. 뭐 그 중에 요거 하나를 제외하든지 얘를 제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3팩 A, B, C를 나열하는 이 경우만 제외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20 빼기 6 해서 114. 자, 약간 이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거야. 그냥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거든. 이렇게 가리면.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거기 나온 대로 얘가 이제 만의 자리, 백의 자리,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 이렇게 나타낸 거니까 우선 또 하나가 여기 원소로 나타낼 수 있는 자연수 개수라고 돼 있고 포함관계가 이렇게 나왔으면 반드시 B는 1357은 갖고 있지. 1357은 갖고 있고 원소가 5개인 거니까 여기 내용에서 자 이거 이렇게 지울게. 일단 1357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 또는 4 또는 6이네. 그럼 우선은 이걸 이제 분할이라고 해. 분할. 선택을 먼저 해보자. 선택을 했으면 얘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 뭐 그 경우가 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이걸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니까 5팩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답은 360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일렬로 이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이 6자리 자연수가 되는데 문제 내용에서 이렇게 2개씩 묶었을 때 짝수가 나와야 돼. 짝수. 근데 짝수가 나와라고 하는데 짝수는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려면 눈에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BDF와 같이 또는 ACE와 같이 짝수가 있으면 되는 건데 또 하나가 뭐도 있어. 짝수, 짝수. 뭐 예를 들어서 홀수, 홀수. 이런 경우도 얘는 되는데 여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자. 홀수를 이웃하지 않게끔 이렇게 나타내면 되니까 우선 홀수가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짝수를 먼저 나열을 할게. 뭐 간격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그럼 짝수를 나열하는 방법은 3팩이지. 자,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 4, 6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에 홀수가 어디에만 들어가면 된다? 여기 중에 홀수 4개니까 순서 생각해서. 왜냐면 서로 다른 애가 1, 3, 5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24 144가지가 된다. 자, 이렇게 먼저 쓸게. 홀수 한 자리야, 한 자리. 자, 0은 없다. 자, 이렇게 됐고 2, 4, 6, 8 이렇게 나왔어. 여기 내용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제 풀어야 되냐면 한 자리 자연수 5개를 일렬로 나열한대. 그러면 어디가 홀수고 어디가 짝수인지를 5개를 모른단 말이야.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라는 말 자체는 여기에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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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홀수, 짝수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생각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가 저고도라는 말 단어를 그냥 여사건하고 연계시키는 이유가 얘를 카운팅하는 것보다는 얘를 카운팅하는 게 낫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짝수 개수가 몇 개가 있는 건가, 이런 표현인 거야. 그럼 우선은 홀수가 메인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5개 중에 x개가 홀수개야. 여기는 5-x개가 짝수개가 되겠지. 그럼 우선 모든 경우의 수는 5팩이잖아. 이 중에서 홀수가 양쪽에 받는 거니까 여기 내용들 이렇게 쓸게. 원래는 xp인데 단순히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 그럼 나머지 지금 3개를 나열하는 경우는 뭐 이렇게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홀수 2개가 돼 있으면 나머지는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동시에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게 48가지인 거야. 자, 계산을 하기 전에 3팩으로 나눌게. 얘는 이렇게. 자, 무조건 방정식을 쓰려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되잖아. 그럼 얘는 x는 4가 되겠지. 자, 이제 흥분하면 안 돼. 답은 4개가 아니야. 처음으로 짝수 개수는 몇 개야? 1개만 있었다. 그래서 답은 1개다.